여기 거장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88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SF의 전설이 된 에일리언으로 시작해 묵시록적 암울한 디스토피아 미래를 만든 블레이드 러너, 그리고 여성 영화의 선구자로 불린 델마와 루이스의 갑자기 중세 이전 로마로 돌아가 검투사가 되어 황제와 맞짱을 뜨는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현대 전투물로 뛰어들어 긴박한 전장 한복판을 구현한 블랙호크 다운에 근미래 우주선을 타고 화성 탐사를 하는 마션까지 그야말로 사기캐죠. 사극, SF, 미스터리, 액션, 드라마까지 장르도 구한되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스케일과 천재적이다 소리를 듣는 영상미로 비주얼리스트란 별칭을 가진 능력자죠. 2003년에 기사자기도 받으셔서 지금은 리들리 스콧 경인데요. 오늘은 이 위대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37년 영국 잉글랜드 더럼주 사우스실즈에서 삼형제 중 둘째로 태어난 스콧은 2살 때부터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버시 스콧은 선박업에 성공해 돈을 번 후 군인이 되어 영국 육군 공병대 장교로 복무하게 되었고, 이렇게 아버지의 근무지를 따라 여기저기 삼형제는 영국 각지를 다니며 어릴 때부터 밤이면 한 치 앞도 모를 독일의 공습이라는 공포를 겪었습니다. 전쟁 후에도 아버지 때문에 독일에 있게 되면서 패전한 독일의 폐허가 된 모습과 강력했던 군사무기, 기계 등을 보고 자라게 돼요. 이때부터 소녀는 빛보단 어둠에 집착하게 됐으며 그의 영화 인생에 중요한 모티브를 받게 됩니다. 이후 스콧의 가족은 잉글랜드 북동부의 하트번이라는 산업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스콧은 아버지나 형처럼 군인이 되고 싶어 했으나 아버지가 이를 반대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미술적 재능이 있음을 알았고 그 재능을 계속 키우길 바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콧은 1958년 런던의 왕립예술학교에 입학해 디자이너를 꿈꾸며 학교에서 출간하는 잡지 디자인에도 참여하고 동료들과 주말에 아트하우스에서 다양한 세계의 영화들을 접하면서 20살 즈음에 영화광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1946년작 영국의 거장 데이빗 린의 위대한 유산을 보고 비주얼과 꼼꼼한 디테일에 매료돼서 이때부터 그는 비주얼과 디테일에 집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 날 연극 세트 제작을 도와주던 일을 하던 스콧은 무대 한 곳에서 먼지로 뒤덮인 16mm 카메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일생일대의 전환기였죠. 스콧은 이걸 들고 당시 17살이었던 그의 동생 토니 스콧을 주인공으로 한 소년이 학교에 안 가고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이야기 소년과 자전거라는 27분짜리 단편 영화를 만들게 되죠. 참고로 나중에 이 형제는 형 리들리 스콧과 동생 토니 스콧 모두 영화 감독이 됩니다. 그렇게 영화에 관심이 생긴 청년은 1961년 뉴욕에 1년간 장학금으로 유학도 가게 되면서 더 선진 영화 시스템을 접할 수 있었고, 영국으로 돌아와 학교 졸업 후 영국 BBC에 입사하게 됩니다. 3년간 미술 스텝으로 일하던 스콧은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다양한 TV 장르를 경험했지만 그 명확한 한계도 동시에 느꼈기에 자신이 해보고 싶은 걸 만들 수 없어 염증을 느꼈고, 돌연 그의 비주얼 쪽 재능을 잘 살린 광고계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렇게 1967년 리들리 스콧 어소시에이트 RSA를 설립해 광고만 2,700여 편을 만들며 왕성히 활동했고, 알려지면서 영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활동을 하게 됐고, CF 감독으로 이미 충분히 성공한 30대에 영화 감독의 꿈을 이루려 본격 뛰어듭니다. 그렇게 1977년 파라마운트에서 120만 달러라는 당시 아주 저예산의 제작비를 지원받아 5년 동안 19세기 나폴레옹 시절 프랑스에서 긴 세월 동안 결투를 벌이는 두 남자의 이야기 결투자들이란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의 첫 장편이지만 이때도 이미 오랜 경험으로 디테일과 비주얼적으로 영화가 이미 완성돼 있었기에 칸 영화제 황금 카메라상을 수상하며 40세가 돼서야 신인 감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스콧에게 메리트 있는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단순한 시나리오면서 나의 시각적인 비주얼 재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기회, 바로 에일리언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당시 그로테스크한 그림으로 유명했던 HR 기거와도 만나 작업하며 섬뜩하고 기계적이면서도 그동안 세상에 없던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무려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스콧은 우주선부터 우주복까지 콘티를 자신이 직접 전부 그려 제작사인 20세기 복수사에 보여주었고, 저예산 B급 크리처물로 만들려던 제작진은 이런 스콧의 콘티와 열정에 매료되어 애초 제작비 420만 달러를 훌쩍 넘긴 1100만 달러를 들여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1979년 에일리언은 개봉해 북미에서만 8천만 달러, 월드 박스 오피스 1억 달러를 넘기며 초대박을 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신인 감독이 된 스콧에게 또 하나의 거대 프로젝트였죠. 프랭크 허버트의 SF 소설 듄의 영화 프로젝트를 맡게 됐지만, 안타깝게도 중간에 형 프랭크 스콧이 사망하면서 충격으로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후에 재기작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또 하나의 걸작 블레이드 러너였죠. 예산은 1300만 달러. 워낙에 필립 K. 딕의 원작이 우울하면서도 난해했기에 어려웠지만 그만큼 스콧의 도전 욕구를 자극했고, 세계관 구축에 공을 들이고 제작진과도 미친 듯이 싸워가며 고난의 행군 끝에 완성. 1981년에 개봉하게 됐으나 이게 하필이면 그때 같이 개봉한 게 스티븐 스필버그의 E.T.였다고 하죠. 가뜩이나 우울하고 난해한 스토리의 블레이드 러너는 너무나 대중적인 E.T.의 접수가 되지 못해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오롯이 스콧의 의지대로 편집된 1992년 디렉터스 컷이 나왔고, 비디오와 케이블 시장에선 성공해서 이른바 1980년대를 대표하는 마지막 아날로그 SF 걸작이 되었고, 엄청난 매니아를 양산하며 철학적 SF의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강렬한 거 좋아했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만나 1984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모티브를 얻어 해머를 든 여성이 달려와 대형 스크린에 해머를 집어 던져 넣어 산산조각을 내는 애플의 매킨토시 CF도 만들어 슈퍼볼 광고에 쓰이며, 이건 광고가 아니라 한 편의 영화다 라는 격찬을 받으며 CF계에도 전설로 남게 됩니다. 이후에도 그의 영화 활동은 계속되었고, 레전드, 위험한 여인, 블랙 레인 등 무난한 영화를 만들다 1991년 두 여성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로드무비 델마와 루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에일리언 시절부터 그랬듯 스콧은 강인한 여성상을 좋아했는데, 단순히 여성에 대한 사회의 불공정과 편견만을 말하지 않고 현명한 여성이 그걸 극복하려 엄청나게 노력해서 쟁취하는 모습을 사실감 있게 보여줬기에 이른바 페미니즘 논쟁에서 비껴갈 수 있었고, 흥행과 평단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1997년 만든 강인한 여성의 또 다른 대명사 G.I. 제인이 실패하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거기에 그 전에 결정타가 있었으니 델마와 루이스의 성공 후 1년 뒤 19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 500주년을 기념해 4,7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된 1942 콜럼버스가 평과 흥행 모두 쫄딱 망하면서 스콧은 이제 퇴물이다 소리까지 들으며 이후 쓰린 마음으로 4년의 공백기를 가지며 힘든 90년대를 보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 다시 그를 세상에 널리 알린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중세 이전 로마 시대극으로 돌아간 글라디에이터였죠. 헐리우드의 고전 배너 이후 최고의 로마 서사극이다 라고 칭송받으며 고대 콜로세움 앞에서 황제의 맞짱 뜨는 막시무스의 검투사 서사와 액션은 관객들과 평단을 사로잡아 아카데미 5개 부문을 석권하며 다시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스콧은 또 갑자기 블랙호크 다운에서
1992년 일어났던 모가디슈 전투를 소재로 제대로 된 현대 밀리터리 시가전을 9년 내내 찬사를 받더니 이번엔 또 저 옛날 중세로 돌아가 킹덤 오브 헤븐을 만들며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예루살렘을 고증하고 스펙타클 넘치는 공성전 전투를 재현해내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냈고 이후부턴 중간에 퐁당퐁당으로 졸작과 범작들을 만들어 호불호가 갈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중간에 굵직하게 마션이나 프로메테우스를 만들며 80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미술적으로 전성기 비주얼 감각을 선보였으며 감독 외에도 프로듀서로 재능도 뛰어나 다방면의 작품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거장이 11월에 개봉을 목표로 자신을 부활하게 해준 24년 만의 후속작인 글라디에이터2로 돌아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보단 전작이 워낙 명작이고 완결성이 뛰어나 우려가 더 크긴 합니다만 믿고 보는 스콧 형의 배우진도 왕자의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 스타워즈 만달로리안의 페드로 파스칼에 덴젤 워싱턴, 폴 메스칼 등이 출연 기대감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도 결과물이 기다려지는데요. 부디 오래오래 이후에도 재밌는 작품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